네, 오후장 브리핑해 드립니다. 12시에 홍남기 총리께서 양독생 그냥 원래대로 한다라는 속보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장한테 물어본다는 얘기가 파생시장에서 그런 재료가 딱 나왔어요. 선물이 그때 12시에 속보가 딱 떴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2시에. 요거 나오고 나서 11시 57.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200의 평균의 에너지인 선물의 움직임이 그 재료가 시장에 나왔을 때 딱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세요. 그때까지는 315.5가 쌍봉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딱 속보 뜨니까 1포인트 죽여요. 314.45.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더 땡겼습니다. 그러면서 콜이 오늘은 옵션이 대박나는 날이에요. 이 에너지가 못 가요. 이거 방향성 아닙니다. 내일 만기가 끝나니까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게 내일 하니까 내일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 급락했어도 제가 아침에 여러분 미국 시장 급락했네요. 그런데 삼성전자 공격해야 또 선물 312.5 의미 있는가가 저항되고 깨고 내려가야 하방 공격이지. 뺐다 올릴 수도 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옵션 시세판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풋이 60%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양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9시에서 딱 미국 시장 급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판깨기 하면서 미국 시장 다우지수 나스닥 급락할 때 우리 시장은 아침에 마이너스 하면서 310짜리 12.5짜리가 플러스 60 플러스 60이요. 100만원이 160만원 됐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콜은 100만원이 40만원 됐어요. 마이너스 60. 이게 아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늘 두 가지만 보세요. 행사 가격 315짜리와 317.5. 그러니까 오늘 당장 2,400은 못 돌파할 거예요. 내일은 몰라도 2,400 돌파하면 선물은 320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무포로 갈 겁니다. 오늘은 선물 매도는 역사에 걸려서 계속 손절하다가 지금 316.50 70에서 때린 거 요거는 이제 데드. 지금까지 고점 어디에요? 지금까지 고점 316.90입니다. 이거 데드 잡을래요. 316.90. 얘 돌파하면 또 손절할래요. 그럼 오늘은 선물은 들어가자 조금 계속 손절만 합니다. 매수하는 게 정답인데 옵션에서 콜풋 집중하느라고 선물은 그냥 오늘은 그냥 역사이클에 걸려서 막판에 한번 확 죽이나만 보겠습니다. 그냥 오늘 원웨이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재료가 악재가 나왔는데 시장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플러스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저 양도세 3억 이거 시장에 크게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싸움의 집중은 내일 만기일이에요. 재료가 이 기재부가 확정한 거는 그냥 연말에 그러니까 11월에 영향을 미칠 거고 기재부는 원한대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전문가들끼리 한번 식사하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요.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증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좀 뭐랄까요? 여러가지 시나리오 나온 얘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수가 엄청나게 빵꾸 날 거다.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 첫 번째.
아니 세수가 왜 빵꾸 나는데 요번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복지 차원으로 계속 뿌린 에너지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기업의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부분 개인의 세금보다는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중심인 기업들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 현대차가 내는 세금 이런 기업들이 세금을 실적이 많아져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야 진짜 아닙니까? 거기서 당초 계획보다 마이너스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는 좀 억지 시나리오인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빚쟁이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평준화 만들고 빚쟁이 만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 잘 들어 통제국가 시스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이러한 빅브라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준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지만 정부의 정책의 큰 그림에 이거를 주도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가진 자 거 빼다갖고 가지지 못한 자한테 나눠주는 시스템으로 약간 준 사회주의 만드는 그런 모델. 그러면 통제가 잘 되고 말 잡는다. 그러면 정권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계속 지네들 뜻대로 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 그거를 얘기하신 분은 약간 보수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적 효과 노린다. 극적 효과 노린다. 계속 한다 그러다가 내년 이렇게 연말 연초에 유예시키거나 뭔가 다른 조건을 하는 그런 전략. 요 세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가는 데가 기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재부가 지금 그 후유증 모를 리가 절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빠삭하게 세수 다 알고 전체적인 그림을 아는 사람들이 계획 잡은 건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면서 하는 거라고요. 저렇게 알면서 뭐 국민청원 들어가고 후유증 들어가고 한데도 실행하겠다는 얘기는 그 뒤에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실행한다. 저 아주 꼴통들이 그냥 양도세 3억 실행한다. 그랬을 때 시장은 어떻게 작동을 할 거나 저는 급등한 중소형주 박살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거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관리 들어갈 것 같고요. 일반들은 털리고 어쩔 수 없이 털어야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중심이 다른 데로 이동할 것 같고. 그리고 11월, 12월 달 되면 이게 실행한다가 가까워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미국 시장이 잘 버텨주면 모르는데 미국 시장도 같이 부러지면 우리는 공포가 더 나오겠죠. 그러면 다 털리고 다시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략은 그냥 기재부가 실행하는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3억 양도세 유예나 철회 없이 실행한다라고 놓고 전략 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금년도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금년도 제일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그 모르는 무슨 그림이 있든지 이번에 확실하게 실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반대가 들어와도 하겠다는 거니까 후유증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은 각자 도생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자료냐면요, 여러분들 금년도 이 1월 2일부터 상승한 종목, 6월 15일 기준으로 상승한 종목 미리 그림을 한번 그려놔 봤습니다. 지금 지수는 저는 이 뭐랄까요, 3억 양도세 실행한다고 그래도 2250 안 깬다고 봅니다. 여기서 깨려면 미국 시장이 부러져야 깨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미중 간의 갈등 구조가 제3국에서 대리전이 나왔을 때 깨진다고 봅니다. 아니면 금리가 급등할 때 깨진다고 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전쟁 나거나 인플레이션 급등해갖고 그 뭐라고 금리 인상 시스템 세상으로 가는 그래서 달러 온이 세상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오거나,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거나, 요 세 가지 때 경우에 2250을 깨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2350을 기준으로 2450도 가고 2250도 가고 왔다 갔다 3, 4개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잡고, 그런데 지수가 2450 가도 저렇게 3억 실행하면 반토막 되는 게 부지기수다라고 보겠습니다. 지수는 몇 가지 엑기스 한 20개 종목만 관리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코스피 200개 1등에서 32 종목만 관리하고요. 밑에 거 맥을 넣어버리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런 모양 막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미리 그려봤어요. 8월 9월까지 이렇게 금년도 시장을 주도했던 거 121선을 딱 거놓으세요. 121선까지 1차 빠진 다음에 대반등 주는 게 있고, 121선 근처 와서 옆으로 박스로 기간 조정을 하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최하의 경우 툼에 나와서 완전히 역별로 바뀌어 갖고 뭐라 그럴까요, 급락한 다음에 다시 가는 게 있고, 요 세 가지 그림에 그려봤습니다. 지금 몇 가지 샘플 보세요. 두산피어셋 그동안 시장 주도한 거죠. 얘가 최하의 경우 어디까지 빠지냐, 최하의 경우 15,000원 2만원, 3만원에서 막아내는 경우 3만원과 35,000원에서, 아까 옆으로 기는 경우 여기서 근데 대반등은 20일이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3만원과 45,000원에서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까 이 각각 급등한 종목들을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다가 붙여봐요. 이렇게. 그럼 매수는 언제 하냐? 최악의 시나리오 나올 때 합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은 121선을 깨고 툼에 나올 때, 121선에서요 툼에 나오고 역별될 때요. 마치 최근에 SK 바이오랜드 같은 모양 나올 때, 그럴 때만 합니다. 언제까지? 내년 3월달까지요. 그러면 내년 3월이면 3, 4분기 실적 외에 4, 4분기 실적도 검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을 미리 그려봐요. SK 디스커버리, 우리 금년도에 우리한테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SK D&D 다 큰 게임 줬는데 요새 입도 뻥끗 안 하죠. 무조건 121선 깨야 돼요. 근처 와야 돼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5만원 깨야 돼요. 5만원. 5만원 근처 오거나 5만원을 깨거나. 그 다음에 금년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시젠이 제일 강하고요, 현재. 수젠텍. 제가 이런 종목들 내년 3월달에서 6월달 보면 제가 모은다고 그랬죠. 반토막은 무조건 되고 반의 반토막도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떠들고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2만원대 올 거로 봅니다. 2만원. 저 6만원짜리가 2만원대 오면 관심 가질래요. 그전에는 옆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시나리오 나올 때, 저기 120 밑에서 투매 나올 때, 금년은 안 나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젠텍, 시젠, 랩지노믹스, EDCG는 벌써 얘는 4월 달에 고점 찍고 120원 갔다가 한번 대반등 줬죠. 한번 그래프 보세요. 23,000원까지 4월 달 갔다가 11,000원까지 반토막 됐다가 다시 2만원까지 되돌림 줬다 다시 빠집니다. 얘는 얼마 가격 오면 할까요? 7,000원대 오면요. 7,000원이요. 이 가격은 7자가 보이지 않는 한 매매 안 합니다. PCL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얘는 얼마? 2만원 깨면요. 2만원 깨면 그다음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는 120선까지 왔다가 대반등 중입니다. 4만원과 4만원짜리 빠져나오기. 그리고 얘는 언제 하냐? 얘도 3월에서 6월달에 그때 분기 실적 보고할 겁니다. 우리들 제약.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이런 샘플링은 지수가 올라가도 얘는 독자도 계속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제약 5천원짜리가 33,000원까지 한번 큰 머니게임 했죠. 지금 15,000원까지 61선 120선 만원. 얘는 만원 깨면요. 만원 깨면 관심 갖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얘도 만원 깨면요. 이렇게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성장만 했고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에 맞춘 에너지의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때 투매는 3억 양도세하고 겹쳐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상징적으로 휴미시스, KPM 테크 이거는 우리 그 루보 사태 보면서 제가 설명했던 종목이죠. 얘는 언제 오면 1,000원대 오면요. 1,000원대 오면. 그리고 좀 이것보다 우량주들입니다. 상강 MNT. 이제 21선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121선 만나면요. 그러면 아주 좋게 만나는 거는 121선이 15,000 올 때까지 위에서 대롱대롱 할지 60일이나 120까지 빠졌다 갈지 각각 종목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니슨 즉 금년을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저께 우리가 최근에 공부해 드렸던 SK 바이오랜드 같은 파동이 나오면 관심 갖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같은 파동. 이미 121선도 깨고 이런 모양 나오면 위 종목들이 다시 진입해 드릴게요. 이제 하락각도 멈췄고 상승각도로 가면 그러면 얘는 이제 카운팅을 9월 25일 저점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1개월 10월 25일 그 다음에 3개월 1358 1개월 3개월 5개월 이렇게 그러면 9월 25일이니까 10월 25일 12월 25일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때 위치가 아까 설명했듯이 3만원 넘기기 전까지는 매매 안합니다. 3만원부터 매도하고요. 그리고 저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건 기대도 안합니다. 하락폭의 반만 와도 멘땡큐 그게 35,000원입니다. 디프리 파동 이거에 대한 구조는 오전장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구도는 3억을 만약에 기재부가 실행한다 그러면 저는 내년 3월달까지는 장어 없습니다. 근데 지수는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관리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정세 뭐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한반도 중심으로 어떤 변수들이 나오는가 이거는 뭐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장에 1시간 정도의 시환 설명 같이
우리 간단하게 해서 제가 이쪽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해서 의견을 타진하는 장군님, 예비역 장군님한테 물어보고 판단한 거, 미국의 요번에 마셜 빌링슬리, 앞으로는 폼페이오보다 이분을 얘기를 많이 들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한미연합사 작전권 회수,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분담금, 그 다음에 그 공백을 핵 잠수함, 심지어는 좀 중간지대의 항공모함이요? 그 얘기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투자 비중이 커지는 거죠. 거기에 큰 그림에 이제 군사적인 에너지, 주한 미군의 에너지가 축소되는 걸 우리가 자주국방이나 이런 걸로 포장은 자주국방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건드렸다.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은 어떠한 행위를 할까?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도 4월달 선거와 뭔가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억에 우리가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권 20년 플랜 구도에 들어간 전략인지 별 생각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어디로 쓰느냐, 지금 현 정부에서 좀 힘을 쓰시는 분들은 친중파들이 많아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약간 친중파 색깔인 것 같고요. 장하성, 이 라인들이죠, 다. 근데 미국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여러 가지의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교통정리가 내년도 선거 같아요. 거기에서 차기 집권 플랜과 2022년도 우리 대선. 벌써 우리 지금 전략은 금년도에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무리하고요. 2달이나 3달 동안은 좀 트레이딩 하면서 약간 시간 여행 종목은 2022년도 다음 정부의 색깔과 거기에 차기 플랜에 연결된 모멘텀 플레이가 같이 연결된 종목들을 집중해 보자. 거기에 한화 시스템이나 한국항공 우주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계속 딴지 놓을 것 같고, 미국은 솔직히 우리나라 부분 빠져나간 거를 한국과 일본이 그 중심, 대만과 같이요. 중국을 막아주기 바쁠 거고, 또 일본은 또 일각에서는 경제적 측면의 마이너스 부분을 미국이 절대적으로 커버 안 해주니까 중국하고도 경제적 측면의 길을 열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그걸 또 내수시장 확대니 이 부분을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꽂느냐 안 꽂느냐가 또 경제적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경제적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포지션상 어쩔 수 없어요. 6대4입니다. 6대4. 중국 6, 미국 4. 실제 경제적인 거 보면 30% 이상은 중국이고 미국은 11, 13%인데 제가 6대4 보는 거기다가 다른 뭐 60년 동안의 미국 간의 혈맹관계, 그 다음에 다른 군사적인 부분, 안보 부분, 이런 부분을 플러스 알파해서 6대4 정도 에너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월, 11월, 12월장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너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데드라인, 무조건 데드라인 전략을 가야 됩니다. 이 선을 깨면 끊어라. 그리고 이미 바닥을 기거나 뭐 별 영향 장이 빠질 땐 다 같이 빠집니다. 그런 애도 이미 지하 3층에서 10층에 있는 종목은 데미지가 졌다고요. 저 위에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들이 순식간에 30% 50% 날아가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20일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추세 상승이다, 주도주다. 그런데 21선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상승 에너지 종목은. 이러한 각각의 종목 위치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3억 그거 한다라고 기본에 깔고 전략을 짜겠습니다. 저렇게 다 알면서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을 해보시죠. 진짜 세수가 엄청 빵꾸난 건지 아니면 빅브라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인지 뭔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 외에 매도 타임도 또 늘려주고 기간,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까 등등 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보완책 얘기는 그 후속 얘기입니다. 3억은 유지하는데 제도적 보완, 그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향받습니다. 실행하면요. 요새 3억이 그 돈의 가치가 적어서 그런지요, 해당되는 종목들 그냥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영향 제일 많이 받고 털어야 되는 게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재료로 크게 안 빠집니다. 오히려 일반들한테, 오히려 일반 물건들 요번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산 거 다 누구한테 가냐? 큰 자금한테 그냥 빨려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거 불안해서 오히려 중소형주나 급등주한 종목 개별주나 코스닥 기업들이 오히려 영향을 더 받을 거다라고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은 11월에서 12월 달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은 그냥 내일 만길 포지션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제로 나와도 땡기는 게 내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까지는 가까이 해서 안 빼! 이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60분봉으로 바꿔볼게요. 지금 보시면 20포인트짜리 갖고 지그재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장기판의 말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실제 8월달 요때가 한 5일 동안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는 게 훨씬 낫네. 일봉으로 보는 게 이 날짜 감각을 확인할 때 딱 좋아요. 5일 뺀 걸 19일 올렸습니다. 5일 뺀 거를 4배 시간으로 깨어 올려놓고 또 6일 뺐습니다. 6일 20포인트짜리 에너지를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0일 때 315까지 가는데 이제 오늘 3억이란 양도세 재료 나와도 땡기는 거 보고 320은 구경하겠다. 내일이나 내일 피크가 나오지 않나 뭐 요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데드라인 316.90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돌파하면 그냥 선물은 손절하고 양매수만 합니다. 오늘은 콜이 그냥 아침에 풋 60%, 오후에 콜 315하고 320. 이 흐름이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흐름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추천한 드리거나 산 것들 중에 이제 아까 써니전자 다 잘 파셨죠? 5,300원, 5,500원 사이에 내놓으라 50%만. 100% 아닙니다. 아까 5,500원 찍었더라고요. 저희 방은 삼성전자는 매도합니다. 내일 매도하십시오. 삼성전자 매매하느니 중소형주 중심에 오히려 삼성전자 그냥 노상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시스템 11,000원 사놓으면 50% 이상 날 겁니다. 하나시스템. 그건 억 단위로 움직여도 되는 비슷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만도 집중해 드렸는데 요거 매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만원 넘어가면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천한 종목들 매매한 종목 중에 매도 대상 이수학 해드렸고 이수학 매도한 거는 바로 사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사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눌림목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수학은 한 10일간 냅둬보세요. 판부는. 그리고 그걸 이수앱시스나 다른 전장사업 부분에서 길목 지키게 하는 그런 종목들로 이동해 놓으시고요. 그 종목들은 문자로 보내드렸죠. 제가 요새 냄새나는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요것도 꾼들의 종목입니다. JLK하고 비슷한 감각입니다. 요것도 으쌰 파동남 한 지금 갓다리 예를 들어서 이수학까지 갑자기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때려버리는 이런 감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요거와 비슷한 섹터의 종목들이 뭐 띵크웨어, 유비벨록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질이 좀 나쁜 중소형주 삼성전자 뭐 만도 이런 거 대비해서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종목인데 반드시 전장이나 자율자동차나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매수 사인 내드린 종목들 있죠. 거기에 연골고리 종목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3개월 전부터 쫙 한번 읽어보세요. 뭐 1년 전부터 읽어보려면 시간이 안 되실 테니까 주말에 쉬실 때 대충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 달부터 올려놓은 자료를 한 번씩 쫙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게임이 끝났구나. 요거는 진행하는구나. 요거는 매수했는데 더 빠졌구나. 요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그거의 조절 감각을 같이 이용하는 포트를 그 대신 종목은 10개를 넘기지 마세요. 1억이든 10억이든. 그리고 그 종목에 나의 종목 한 3개나 5개 설정하십시오. 내가 10억이든 1억이든 전체 자산의 50 내지 70%는 3개에서 5개, 딱 3개가 좋습니다. 저는 3개. 그러니까 내가 집중할 종목 3개 딱 선택해갖고 딴 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한 호흡으로 내 성격이 어떤가도 조절해 보시고요. 나는 트레이딩 위주나 종목 위주. 나는 개별 종목들 못하겠어. 그러면 또 우량 종목들. 그럼 우량 종목들은 시간의 호흡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택한 종목에 따라서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 구도는 전장사업, 자율자동차,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이런 쪽에만 압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진단키트나 백신이나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거는 매매 게임 다 끝내고 옆에도 가지 마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거 들고 계신 분들은
반등해서 빠져나오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 4분기에 다 저점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색깔이 에너지가 요번 추석 전환, 특히 앨런 머스크의 배터리 데이 22일, 23일 기준으로 저는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도주도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격자 모델로 여러분들 그 HTS 가 어느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 대투 거를 쓰는데 이 9월 23일 배터리 데이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의 에너지가 플러스로 응집되고 어떤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변화가 되는지 이거 격자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격자 모델이라는 건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 종목에다가 칩을 넣고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망망대 바다에 물고기 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 인공위성으로 칩의 움직임의 밀집도 8가지 섹터를 구분해서 상승 하락의 종목들을 색깔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서 잡고요. 그러면 9월 23일 한번 가보세요. 이날 이제 배터리 데이 이후로 코스피 200 우량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입니까? 금호석유와 하나솔루션, 페노션, 대한유화 쭉 보세요. 여기서 하나솔루션은 악재 급락 다음에 니콜라 사기 그 대반등 종목이고요. 금호석유와 페노션,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 코스맥스, LG하우시스, 기아차, CJ대한통운 약간 구경제 그 다음에 납복가다 종목 대한유화 역발성 종목들이에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만도 이런 종목 물류 이런 종목들이 배터리 데이 이후에 시장 우량주에서는 시장을 플러스 에너지를 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 보세요. KG 동부제철, SK바이오팜,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쭉 한번 보세요. 신규 상장 종목 해놓고 신규 상장 종목도 빠지거나 여러분들 NC소프트가 고점이 어디였습니까? 이 NC소프트도 보세요. 120선 깼습니다.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NC소프트 이제 제가 90만원대 얼마 오면 한다고 그랬습니까? NC소프트를 우리 그 사이에 NC소프트 팔아고 넷마블 가면서 NC소프트는 121선 위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라고 해드렸고 지금 120선 깼어요. 얼마 오면 전에 요게 70만원 이제 70만원과 60만원 사이에요. 이렇게 지지하다 여기서 갑자기 툼에 나오거나 뭔가 기간 조정하거나 이럴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C 아직까지 안 봐요. 근데 121선 지금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얘는 고점이 7월 6일이에요. 63일 걸렸습니다. 63일. 그런데 아직까지 매수할 어떠한 변화 하나도 없어요. 매매 대상 아직도 제외입니다. 이거. 아니 많이 고점 갭이 빠졌는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대반등 줘도 85만원 90만원이 저항이고 80만원도 못 가고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 배팅 안 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기간 조정했거나 그러니까 제2의 써니전자라든지 제2의 이수화학이라든지 약간 중소형 단에서 그나마 바닥에서 30에서 50%씩 순환하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질이 좀 나쁜 중소형주의 트레이딩 감각으로 그러니까 시간여행 종목들을 사놓고 묻어두는 종목들은 뭐 시간여행 종목 차바이오텍, 한전기술, 한화시스템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놓고 묻어두든지 역발상 전략으로 SK 뭐 이런 몇 가지 종목들 그 자료 읽어보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2달간 미국의 대선 내 대통령이 누가 될 때까지 반은 현금을 갖고 있고 반만 그냥 단타만 하는 거예요. 트레이딩만.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20은 찍지 않을 것 같아요. 찍으면 내일 찍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 지금 비덴트 기다리고 있고 안랩도 가상화폐 연결고리인데 8만원 오면 대응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전략을 짜서 매매 흐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단어에 연결되는 종목이에요. 중국의 C4.5 계획 쌍순환 전략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와 연계된 정책 연결고리. 세 번째. 여기가 이제 SOC, 부산 물류, 이런 빅데이터, 전장사업, 요렇게 흐름을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가 쭈그러든 사장에서는 그 탄력도가 순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시간의 호흡이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때가 오면 그 때 올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목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액도즈 소프트 질문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하면 액도즈 소프트 고가 저가 얼마야? 고가 저가. 지금 얘도 120에서 급등했다가 120까지 죽인 거 아닙니까? 결론은 뒤풀이 파동이에요. 주도주 아닙니다. 저는 안 해요.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 전략, 그냥 뒤풀이 파동, 그러니까 15,000원과 17,000원 노리고 13,000원대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얘가 10,000원을 붕괴하면 할게요. 요번에 11월달 실적 발표하면서요. 10,000원을 붕괴하면. 그때는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얘도 그러니까 한성기업 비슷한 감각입니다. 근데 한성기업은 갖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관련주라는 에너지라도 있죠. 모멘텀이라도 있죠. 그 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들이라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122선이나 깨만 했다가 대반등 때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성기업도 10,000원대만 오면 할래요. 14,000원대 오면 때려버릴래요. 그래서 옆으로 기는 파동만 봅니다. 그러면 액도소프트는 실적 볼래요. 얘는 실적 확인할래요. 안 들어갈랍니다. 역발성 전략 수립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얘가 어저께 SK 바이오랜드 같이 완전히 한 번 더 망가지면 할래요. 120원 깨갖고 120 밑에서, 그러니까 액도소프트도 요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3만원에서 납폭 과다 이용해 뒤풀 파동하는데 에너지가 작아서 한 번 더 죽이는 그런 파동. 오히려 지금 중소형주 중에 그냥 이 바닥에 그 사모펀드라든지 걔네들 주인이 있는 거 아니면 전체적으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장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자율자동차가 연결되어 있거나 뭐하고 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실전에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3억을 하겠다 그러면 시장은 간단히 해서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변동을 줄까는 각각 종목마다 개인 성격 다르듯이 위치 다르듯이 변동성은 다 다를 테니까 그거는 개별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은
일단 트레이딩 감각으로 저희가 그 찍어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목표 수익률 짧게 잡고, 그래서 써니전자 이수학 그건 끝냈죠. 그 다음에 중심이 세력주에서는 만도나 요런 것들, 저는 바이오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이 바닥에 선수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 3억 걸리는 것들 중에 의외로 바이오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안 합니다. 근데 바이오 중에 우리 차바이오텍도 바이오 아닙니까? 구제약주 중에서 아직까지 머니게임 안 한 것들은 냅둡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단키트, 또 구제약 중에서 백신이나 이런 거 갖고 엄청 해먹은 것들 있잖아요. 신풍제약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바이오에도 전체 바이오라고 묻지 마시고요. 위치 파악 기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요게 시장의 감각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죽이고 317.5 드디어 구경시키네요. 그러니까 콜에서 오늘은 대박이 났다는 날입니다. 콜에서. 그러니까 317.5짜리가 최고의, 그러니까 아침에 실현 불가능의 0.2였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까지 갔나 한번 보시죠. 하루 만에 0.2짜리가 1.7까지 갔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317.5짜리 결제되냐 여부는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과 삼성전자 위치 요거 보면서 판단하죠. 네, 오늘 아침 대비해서 315.5, 312.5 봤는데 제 생각보다 2.5를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대박이 난 날입니다. 실현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버나잇 전략 세울게요. 그래서 요런 전략, 그러니까 오버나잇 전략은 콜은 마감때 하세요. 3시 반에 3시 반에 317.5짜리 하세요. 3시 반에 지금 310.5짜리는 무포 가시고요. 오늘 저점이 0.2짜리입니다. 이게 1.5까지 간 거예요. 마감때 하시고요. 풋은 315짜리, 이제 315짜리 풋을 갑니다. 315짜리. 얘로 양매수해서 내일 이제 마지막 만기일날 노려보시고요. 지금 2시 50분이니까 요거 오버나잇 전략 지금 세워드리는 겁니다. (11월부터) 매도해서 현금 만들면 안 되나요? 그거 일반론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갖고 판단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급락해도 오르는 종목들 부지기수일 거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도 반토막 되는 것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지금 장의 특성이. 그러니까 제가 2250과 2450 가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관리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이 여기서 100포인트 날아가도 삼성전자 관리합니다. 그러면 다른 20개 종목 빠져도 지수단에는 별 영향 없습니다. 대신 급등한 개별 종목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고점에서 반토막 되는 것들이 막 나와요. 아까 샘플링 보지 않았습니까? 7, 8월달 고점 찍었는데 그 사이에 지수가 올라도 120선까지 급락하는 급등 종목도 뷰지기수로 나오잖아요. 그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치 파악이라는 표현을 전에 한번 공부해 드렸습니다. 위치 파악. 정별된 종목은 21선과 고점의 중심가격 무조건 팔고 그 다음이 60일이냐 120일이냐 체크해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집중해 드린 건 120 밑에서 쌍바닥. 여러분들한테 매매해 드리는 패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드린 자료 중에 매수 알고리즘, (120) 밑에서 쌍바닥이거나 옆으로 기는 종목, 아니면 다 역별이면서 5일선, 11선, 21선 수렴하는 종목, 고점에서 40, 50% 빠지고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조절해서 대응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종목 아닙니까? 데드 잡으셔요. 한미약품은 데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28만원 데드입니다. 28만원. 28만원 깨면 무조건 반 끊으세요. 그리고 크게 안 빼요. 28만원, 25만원 오면 다시 껴넣으세요. 25만원, 26만원. 근데 28만원 안 깨요. 32만원대부터 때립니다. 다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32만원 바로 오냐? 한미약품도 좀 보세요. 금년도 8월달까지 고점 찍고 40만원대 팔아라 할 때 판분하고 안 판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이날 기억나시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역발상 전략. 이때 120 밑에서 그 23만원과 27만원에서 120 밑에 상을 넣고 묻어둬라. 40만원까지 급등. 이게 이렇게 빨리 오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40만원부터 팔고 매매하지 마. 그리고 다시 눌림목. 이제는 데드 28만원이에요. 그리고 저 고점 40만원 안 간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어떤 패턴을 보냐면 많이 가봐야 35만원. 32만원, 5만원에서 다 판다. 그리고 옆으로 지그재그 35만원과 30만원에서 실적 2번 본다. 얘는 요렇게 봅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비슷하게. 그래서 각각의 종목마다 사이즈나 위치가 다르니까 일반론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봅니까? 라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마다 그거를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시죠. 내일이 만길 디데이입니다. 내일까지는 끼역끼역 올리는 에너지가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파생 갖고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에 315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320 보는지 한번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그러니까 대부분 동시효과 전에 발표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 보고 요번 에너지 이제 C파동 준비하는지 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5포인트 더 올려갖고 죽이는지, 그러니까 오늘이 단기 상투가 나온 건지 내일 아침에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일봉. 그래서 요번에 20포인트 빼고 한 15포인트 올렸어요. 지그재그. 오늘로 땡 쳤는지 내일 삼성전자 재료 노출되고 죽일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데드가 65,000원이요? 28만원이요. 한미사이언스 질문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미사이언스 데드
아이고 65,000원은 목표죠. 목표, 매도하는 목표. 그러니까 데드라는 개념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네. 데드는 내가 65,000원 넘어가면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올 수 있잖아요. 조정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시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 데드는 한미약품 28만원 같이 58,000원이에요. 58,000원 깨면 무조건 반 끊어요. 그리고 5만원과 53,000원에서 다시 껴넣어요. 그리고 58,000원 안 깨요. 그러면 65,000원과 75,000원에 팔아버릴 겁니다. 그거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이밍은 저는 SK하이닉스는 85,000원 상단 75,000원 하단 1년 봅니다. 그 박스를 1, 2개월도 아니고요. 1년 그 안에서는 매매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판에 얘는 장기 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SK하이닉스 사시죠 했던 날이 이때죠. 요날 8월 20일 75,000원 71,000원 이런 파동 나오면 사드립니다. 한미사이언스 하시는 게 SK하이닉스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오히려 미래컴퍼니 하는 게 SK하이닉스 하는 거, 만도 하는 게 SK하이닉스 하는 것보다 3배 5배 나을 겁니다. 왜 그러는데 우리보다 수천 배 힘센 헤지펀드나 얘네들이 롱숏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용만 합니다. 추세 매매 안 해요. 말로는 언론에다가 미래 지도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개뿔이라고 봅니다. 왜? 걔네들 포지션이나 걔네들하고 얘기해보면 지네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우리나라 ATM계 비응신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오죽하면 똥주라고 그러겠습니까? 분석하지 마. 그냥 그거 갖고 오늘도 보세요. 삼성전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만들면서 아침에는 푼 60% 반토막 났던 콜을 더블 이상 만들잖아요. 더블이 뭐예요? 따더블 만들었죠. 317.5짜리는. 그 게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노상 이용하는 겁니다. 노상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죽하면 우리나라 ATM기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 어널리스트들은 이용당한다라고 봅니다. 이용당해요. 언론도 이용당하고 저기 노란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애들한테 걔네들 롱숏 펀드 걔네들은 조 단위로 움직입니다. 걔네들 이용당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매매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이밍 봐서 BH나 네페스나 이런 것들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질문이 많아서 또 길어졌네요.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내일이 만길 디데이입니다. 내일 요번에 301에서 올렸던 에너지가 내일이 이제 스위칭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파생시장으로는. 그리고 이게 이제 IT 부품단을 또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전 내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서 부품단 종목들 올리나 볼 거예요. 롱숏 하나. 이게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아니 대장 죽는데 같이 죽지. 근데 제가 왜 이런 전략을 짜냐. 그런 짓을 하는 그 펀드를 추적해갖고 걔네들 지금 몰래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현재 이 바닥을 움직이는 중심인데 걔네들이 그렇게 스위칭 하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내일 뵙죠.